음, 좀 슬픈 이야기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목이 많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쨌든 좀 남일 같지 않고, 누구나 이런 답답함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방송이 아니지? 이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계기가 있었어요. 제 강의 중에서,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서, 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올려놨는데, 누가 거기다가 댓글로, 어, 자기는 목이 많은데, 응? 자기 남편은 목이 없대. 목이 많은 사람이 목 없는 사람하고 사는 이 아픔을 아냐? 이 고통을 아냐? 이 고통을 알면서도 네가 그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막 댓글 적어놨어. 나는 딱히 목 없는 사람을 응원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나를 막 나무라는 듯한, 막 나를 원망하는 듯한 막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댓글에. 이야, 그래서, 근데 너무 사인이 절절한 거야. 절절한 거야.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참 마음이 짠했어요. 짠했어. 보통 같으면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댓글을 씩 지워버리거든. 저는 말도 안 된다 싶으면은 뭔가 내용은 뭐 저를 원망한 건지 자신을 한탄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원망한 듯한 느낌의 글이었어요. 자기는 모강자인데 남편은 목이 없고 더군다나 그 무식상 목이 없다는 남편 최강자죠. 그 아픔을 아냐고. 그래서 방금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건 지웠더라고. 이제 가봐도 못 봅니다. 지웠기 때문에 가봐야 소용없어. 괜히 또 가서 또 본다고 난리를 피우지 말고 꽤 장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글 보고 과연 목이 없는 사람과 모강자는 어떻게 글을 맞춰가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참 공허한 메아리 같은 이야기이긴 해요. 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랜만에 방송을 한번 찍어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찍으면 한참 진짜 오랜만에 찍는다. 내가 깨어 터져가지고 이제 이제 좀 안 되겠다. 나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제정신을 차리려고 용을 씁니다. 너무 나태하고 널브러져 살아가지고 야 이렇게 살다가는 돌이 될 것 같아. 돌이 되든지 아니면 돌을 닦든지. 참 이렇게 목이라는 게 이제 뭐 제가 흔히 표현하기로 뭐 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목이 적은 사람도 철없는 사람 천지고 목이 없는 사람도 철없는 사람 천지고 금태양도 철딱서는 인간 천지입니다. 그 기준이라는 점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그런 편견 가지지 말고 물론 제가 또 그런 편견을 만드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일방적인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편견 만드는 건 나한테 어쩌라고. 목이라는 거는 참 감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감성. 목이라는 것은 이심, 전심 뭐 이런 것들이 목인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게 목인 거죠.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어쩌라고.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만 사냐.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빈틈없이 사냐. 뭐 이런 것들이 목이죠. 설렁설렁. 아니 뭐 지각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그죠? 설렁설렁 뭐 이런 것들이 목이 그죠? 뭐
설렁설렁 약간 충청도 느낌이 들죠? 요즘 쇼트에 보면은 그 충청도 말로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요? 아, 무지하게 재밌더만. 아, 요즘 그거 보고 빵빵 터집니다. 그거 보는 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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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충청도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목이라는 거는 참 그런 감성들, 음, 굳이 짚고 넘어가야 되냐, 뭐 이런, 그죠. 어,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뭔가 논점을 흐리고 살기도 하고, 당장 급하게 내일 처리해야 될 일을 그냥 뭐, 굳이 해야 돼? 하면서 직무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목이에요. 이게. 근데 참, 목이 없다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목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개인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사적인 것들에 대한 용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대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이 없다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애누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목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싹퉁머리 없다 그러죠. 참 싹퉁머리 없다. 참 인정머리 없다. 뭘 그런 거를 따지냐, 뭐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뭘 그렇게까지 따져야 돼? 야, 그 말을 꼭 해야 되냐? 그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게 목 없는 자들이죠. 이런 말은 누가 해요? 모강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강자와 목 없는 자들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모강자는 야, 대충 좀 넘어가. 그러니까 목 없는 자는 야,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뭐 이런 거죠. 모강자는 야,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목 없는 자는 야, 네가 뭘 어디 봐서 불쌍해? 뭐 이런 거죠. 모강자는 야, 사람이 늦을 수도 있지. 목 없는 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누리가 있는 자와 애누리가 없는 자의 무한 매치가 목 없는 자와 모강자들의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건 좀 극단을 겪는 겁니다. 뭐 다른 오행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면은 있어요. 화 있는 자와 화 없는 자, 금 있는 자와 금 없는. 이건 내가 또 나중에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합시다. 합시다. 그래서 참, 근데 이런 문제들이, 참, 양립이 돼야 되는데, 목이 왕한 자가 목이 없는 자를 이해를 합니다. 모강한 자가 금이 있으면 목이 없는 자를 이해를 합니다. 물론 목이 없는 자는 목 있는 자를 이해는 못합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이해 못합니다. 저는 무인생이거든요. 인왕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머리 돌아버립니다. 인왕자 보면은 내가 없는 거는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모강자라는 분은 목이 왕한 게 당연히 금이 약하겠죠. 그 또한 배려 없음인데 모강하다란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서로가 배려 없음입니다. 모강자는 나는 봐줘. 나는 봐줘야지. 목이 없는 사람은 너는 못 봐줘예요. 웃기는 거죠. 목이 왕하면은 자꾸 나만 봐달래. 자기만 자꾸 예외로 해달랍니다. 목이 왕하니까. 왜 자기만 예외가 돼야 돼? 그 또한 잘못된 거죠.
어떠한 것도 목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도 예외로 두기 싫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모강자가 자꾸 예외를 해달라 그러니까 목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는 왜 자꾸 왜 예외를 해달라 그러지?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데 양극단을 달리는 거예요. 양극단을. 그래서 부디 부탁하는데 목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목이 없는 사람은 모강자를 보고 답답해하지 않아요. 이상한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지. 이상한 인간이들. 왜 자꾸 귀찮게 사람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뭐 이런 거거든요. 자꾸 왜 나한테 자꾸 하소연을 해? 보통 목이 없으면 지시를 합니다. 모강자는 하소연을 하고 모강자는 또 목 없는 사람한테 그런 거죠. 아, 왜 쟤는 만사가 지시형이야? 왜 만사가 삿대지야? 지리야? 왜 쟤는 말하는 게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가 다른 방향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간극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내가 없는 것을, 내가 많은데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한테는 좀 가지 마라. 내가 화왕한데 화가 없는 사람한테 가지 마라. 그러니까 금이 없는데 금이 많은데 금이 없는 인간한테 가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니까 내가 모강하다라니까 목에 대한 이해, 목에 대한 공감이 가장 강한데 상대방 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들 많이 만나요. 그렇게들 많이 만나요. 그렇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끌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강자들이 목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시크함에 끌리는 거예요. 그 시크함. 뭔가 진중함. 목이 없는 사람들은 또 모강자의 그 다정함에 끌리는 겁니다. 다정함. 목이 없으니 누군가에 접근하지 않아요. 목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접근하지 않죠. 뭔가 반가이 맞이할 줄 모르죠. 모강자가 다가와서 그 목 없는 자를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모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홀로 있어 보이고 뭔가 쓸쓸해 보이고 이런 그죠? 그런 어떤 연민,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또 목 없는 사람들을 목강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차피 남녀 관계라는 것은 이건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건 남남 여여 우리가 친구지간이나 그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살아가는 가족지간에도 이거는 마찬가지 사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목과 개인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무목자의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다. 그래서 모강자들은 참 슬픕니다. 그냥 뭔가 믿음직해 보여서, 뭔가 든든해 보여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목석이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무목자는, 목이 없는 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럽니다. 웃기고 있네. 네, 감성이 훨씬 높거든. 모강자가 감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거는 모강자죠. 그러니까 그때 그 댓글 쓴 분의 그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참 짠하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병이 났으면
얼마나 속에 합병이 왔으면은 그냥 관련도 없는 저한테 그렇게 푸념하듯이 저를 원망하듯이 글을 쓰겠는가. 물론 뭐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했겠죠. 뭐 목이 없더라서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겠지. 나쁜 건 아니다. 뭐 지가 답답하니 내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 했겠지. 아마 그런 말 때문에 그분이 상처받았을 수 있어요. 참 이렇게 목이 없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감정에 포인트가 없다는 뜻이기는 해요. 우리가 울고 웃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슬픈 영화를 보면은 울고 기쁜 영화를 보면 웃고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목이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보통 목이 없는 사람들은 뉴스나 보고 다큐멘터리나 보고 맨날 YTN이나 틀어놓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성이 참 메마른 사람인 거죠. 물론 목이 없어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하나의 특정한 자기 분야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요. 자기 분야, 뭐 자기 그림이면 그림, 음악이면 음악. 그 한 분야에만 매몰이 돼 있어 거기에만 반응을 하는데 그거조차도 분석적이에요. 이거는 울음의 포인트인데, 이거는 웃음의 포인트인데, 뭐 다소 로보캅 같은. 어쨌든 간에 그것 또한 목 없는 사람들의 어떤 방식이에요. 목 없는 사람들의 방식.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한국적 정서라는 게 보통 목이거든요. 우리가 남이냐. 서로 돕자.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고 즐겁게. 뭐 지금이야 이사 갔다고 떡 돌리고 인사하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정서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목 없는 사람들이 한국적 정서와 잘 안 맞다 보니 목 없는 사람들의 고충이 또 나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드는 거죠. 감정을 강요하는 느낌. 왜 안 웃니? 왜 재미없어? 표정이 왜 그래? 그래서 목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물론 원래부터도 좀 그런 게 있지만은 뭔가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뭔가 사회적 연수가 늘어나고 연차가 늘어나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자기도 모르는 짜증, 자기도 모르는 경직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힘드릉하니 있다가 갑작스럽게 버럭 화를 낸다라든지 이 새끼 또 시작이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씨, 왜 이렇게 짜증나게, 왜 또 옆에서 알짱거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목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 어떻게 반응하고 왜 하는가에 대해 예측이 좀 힘들어요. 갑작스럽게 화를 확 내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웃기도 하고 그런 포인트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나 오해도 사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쟤 참 독특해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목 없는 사람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겁니다. 내가 뭐가 독특해? 난 똑같은 사람인데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모강자도 잘못했고 목 없는 자도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강의 듣는 당신들은 잘못이 없나? 많지. 나도 잘못이 많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저지른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잘못은 누구나 하는데 중요한 건 서로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천하의 개벽대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또 그게 천생연분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 틀린 사람은 없다. 서로 맞지 않을 뿐이다. 뭐 이런 거죠. 목이 없는 사람도 목 없는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럼 별 탈이 없어요. 그냥 서로 말 안 하고 그냥 72시간 동안 조용히 살면 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얼마나 좋아. 다 그런 방법 있고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광자의 항변이죠. 무광자의 항변. 무광자의 항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의 답답함들. 대부분 금약자들입니다. 모강 금왕하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 그걸 갖다가 이제 근극목이라 그러죠. 근극목.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벼가 고개를 숙이다 그럽니다. 벼가 익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목이 극약하면은 설이 맞은 거지 뭐. 아, 설이 맞은 게 아니지. 설이가 금이 왕이에요. 설이 맞는 거고. 이게 뭐야? 목이 금약하면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죠.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나는 요딴 식으로 살 거야 그러고 이제 꼬장 부리고 있는 거죠. 꼬장 부리고 있는 거.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원망하죠. 또 상대가 목이 없으면 이 새끼야 너는 나보고 이쁘다는 소리 한 번 안 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목 없는 사람은 이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니 보고 이쁘다고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목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야기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보 보고 바보라 그랬고 못난이 보고 못난이라 그랬고 공주 보고 공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목이 없다라는 거는 액면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싫어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천하 뜬금없이 응?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봐. 목 없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목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정에 솔직하다고 이야기하거나 감정에 솔직하다. 보통 모광한 사람과 목이 없는 사람은 둘 다 감정에 대단히 솔직합니다. 모광자는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을 해요.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근데 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이 있는 사람들은 목이 왕한 사람들은 감정의 표현이 과하다 이렇게 해요. 과하다. 너무 솔직하다 이런 거죠. 과하다. 근데 목이 없는 사람은 감정을 속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속이지 못하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 없는 사람 보고 도대체 저 새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정을 다 드러냈거든. 왜? 우리 일반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왜 사람들이 목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목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화남,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알아듣게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 슬퍼, 나 기뻐, 나 지금 힘들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나 힘들다는 표현 열심히 했고 나 슬프다는 표현 열심히 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목 없는 사람도 속이 터져. 속이 터져. 아니 나 슬프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저 새끼는 내가 슬픈 줄 몰라? 내가 기쁘다고 했잖아. 내가 무슨 여기다가 이렇게 피에로처럼 뭐 그리고 댕겨야 돼?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여주는 슬프고 기쁜 모습의 틀은 목이에요. 모광자가 웃을 때 이렇게 웃으면 목이 없는 사람 웃으면 이 웃은 거예요. 그냥 모광자가 슬플 때 이러면은 목이 없는 사람이 슬플 때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갭이 얼마나 큰가. 이 얼마나 큰 갭인가. 그러니까 모광자도 속이 터지고 목 없는 자도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서로가 안 맞는 거지. 누가 잘못한 것도 없다. 누가 잘못한 것도 없다. 왜? 모르고 한 걸 어떻게 하냐?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고. 알면서 했으면은 너는 사주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뭐 벌을 명하노라. 근데 모르고 한 걸 어떡하냐라는 거지. 모르고 한 거를. 모르고 한 걸. 근데 사람은 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 안다? 알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모릅니다. 저도 명리를 뭐 나름 뭐 세월 치면은 뭐 꽤 오래 됐습니다. 한 30년? 30년? 뭐 오래 한 건 별로 의미는 없고 내가 조만간 고유 동영상 하나 찍어야 되겠다. 사주를 오래 하면은 사주의 도사가 되는가? 천만의 말씀. 막 그가 유시한 사람들 내 사주 한 30년 됐다고 20년 됐다고 40년 됐다고 뭔 소용이 있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가끔 그런 이야기는 좀 웃기지도 않습니다. 3년을 해도 30년보다 더 똑똑한 3년이 있는 것이고 3개월보다 못한 50년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어떻게 바른 길을 갖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목이 망한 분과 목 없는 사람 분이 이렇게 같이 사시거나 뭐 혹은 가족이거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로 안 맞으면은 결국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요구하지 않는 거. 목이 없는 사람도 목이 없어도 요구합니다. 목이 없다 그래서 요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또한 답답함을 가집니다. 무강자들도 요구하죠. 요구하지 않으시면 돼요. 요구하지 않으시면 되고 결국 스스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런 식으로 치면 또 같이 사는 의미가 뭐가 있나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가는 겁니다. 자꾸 전화가 오니? 뭐 오랜만에 동영상 찍으러 가니까 계속 전화가 오네. 계속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가는 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건데 그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은 상대에 대한 배려죠. 근데 그 배려조차도 자기 팔자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좀 내려놓아질 수 있으면은 그 또한 사주를 보고 배운 보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그 댓글이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그때 본 것 같은데 제 뇌리 속에서 잘 안 떠나가네요. 잘 안 떠나가서 결국은 이렇게 동영상을 좀 찍게 되고 아마 그분도 아마 이 동영상을 볼 것 같은데 좀 사람이 그분도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답답한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떡하든 같이 맞춰 살고 싶은데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배려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려놓는 거. 섭섭함이 있어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배려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항상 명리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고 스스로도 느끼는 거는 사람은 자기도 못 바꾸거든요. 사람은 자기도 절대 못 바꿉니다.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은 계획 하나도 실천 못 하잖아요. 지금부터 나 발굽혀펴기 하루 10개씩. 이거 열흘 이상 하실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뭐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대부분 다 그만두죠. 안 바뀌거든요. 사소한 것 하나 안 바뀝니다. 사소한 것 하나. 우리 징크스라는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징크스. 그 징크스도 안 바뀌거든요. 왜 다 무의식이거든, 그런 것들이. 무의식인 것들은.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한번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살짝 만지려다가 얘가 확 물려고 해가지고 손을 뺀 기억이 있는데, 물리진 않았는데 그 징크스가 아직까지 있다고. 그 징크스가 내 기억으로는 한 3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 징크스를 없앨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상대가 바꿔지기를 바란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상대가 바뀌기를 원하죠.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사람이고,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거는 이해하나.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방법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나의 작은 실수, 작은 버릇 하나 못 바꾸면서 상대가 뭔가를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 큰 걸 바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냥 결심만 하면 돼. 그걸 내가 바꾸든 못 바꾸든 간에 상대가 날 바뀌려면은 내가 설득을 해야 되고, 상대가 날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과정이냐고. 상대가 나만 이해만 해줘도 참 고마운데 바꾸기까지 해달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편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려놔야 된다. 어쨌든 제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뭐 많이 살진 않았죠. 이제 뭐 50 중반 조금 넘어가는 생애 속에서 제가 느끼는 바고, 또 상담하면서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또 제가 또 이야기해주는 바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뭐 저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더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죠. 많죠. 또 그런 분들에게 또 조언도 없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말씀 듣고 있으면은 또 자각도 하고 그런 거죠. 어쨌든 오늘은 목이 없는 자와 목이 많은 자, 두 사람이 어떻게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이 없는 주제인데 어떻게든 한번 실탈에 꼬인 것을 한번은 풀어보는 시도 정도는 해보고 싶었다. 그 정도로 그냥 만족을 하고 이번 동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제가 화가 있는 자와 화가 없는 자에 대해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만 끝!